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시각과 청각은 빛과 소리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리는 파동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매질을 통과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면 화학물질이 녹아있는 매질과 순수한 매질 사이에도 분명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용액 속 음속 변화의 화학입니다. 빛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8분 17초 만에 한없이 진공에 가까운 공간을 넘어 지구 대기를 통과해 우리 눈으로 들어오듯 빛은 우주에서 허락된 한계 속도인 광속으로 매질 없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초속 2억 9,979만 2,458m로 진공을 이동하는 빛은 매질을 통과하며 속도가 변하게 되는데 통과하는 매질의 굴절률에 영향받아 위상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광자가 매질 원자와 충돌할 때마다 흡수 재방출 과정을 거치며 지연이 발생한 것 때문이며 광자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파동함수 중첩을 통해 동시에 탐색하며 매질 원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느린 효과적 속도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매질이 없어도 전파될 수 있는 빛과는 달리 우리가 소리라 인식하는 것은 사실 움직임입니다. 소리는 근본적으로 입자의 움직임이나 진동이며 결국 전적으로 매질에 의존합니다. 이는 소리가 우주와 같이 텅 빈 공간을 통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매질은 탄성이 없으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물질은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관점에 가깝지만 관점을 바꿔본다면 매질의 탄성이 클수록 소리는 더 빨리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탄성은 두 가지 특성과 관련되는데 하나는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변형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요소들로부터 화학물질이 음속에 영향 주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매질에 따른 음속 차이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매질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기체, 액체, 고체라는 물질의 상태로 나눠볼 수 있겠죠. 특히 공기와 물 그리고 금속에서의 소리 전파 속도 차이는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구 대기 속에서의 음속은 343m/s로 알려져 있으며 물에서는 다소 편차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480m/s여서 무려 4배 가까이 빠릅니다.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강철봉에서는 5120m/s로 물보다도 다시 4배 가까이 빠르죠.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구성하는 입자들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지에 따른 결과인 만큼 입자의 움직임 전달이 쉬울수록 소리 전달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매질이 아닌 무언가를 넣어 입자의 개수나 밀도, 탄성을 변화시키면 자연스레 음속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음속을 계산해 기록을 남겼던 인물 역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1687년 저서 프린키피아에 공기 속에서의 음속을 298m/s로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값과 13%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공기 속 음파의 압축과 팽창이 등온 과정이 아닌 단열 과정이라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류는 또 다른 유명 인사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에 의해 수정되어 뉴턴 라플라스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뉴턴은 연력학이 발전하기 훨씬 이전 음속을 계산하다 보니 약간의 오류가 포함되었던 것뿐 그 외에는 완벽했습니다. 간단한 수식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최적 탄성계수라고도 불리는 강성과 매질의 밀도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종류의 기체를 상상해 봅시다.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수소 분자, 그리고 두 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는 수소보다 질량이 더욱 높은 만큼 밀도도 높습니다. 계산되는 산소 기체 속 음속은 326m/s가 되지만 밀도가 극히 낮은 수소 기체에서의 음속은 무려 1270m/s로 물속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은 강성이 매우 높으나 밀도 역시 높습니다. 반대로 공기는 강성이 낮으나 밀도는 작죠. 이처럼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실질적인 음속이 계산됩니다. 평범한 금속 철에서의 음속은 5120m/s였지만 가열을 통해 발생하는 철 기체에선 어떨까요? 이번에는 오히려 더 느린 270m/s의 음속을 갖습니다. 결국 음속은 절대적인 값이 아닌 매질과 물질의 상태, 구성 분자와 입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고민해 볼 만한 것은 분자의 구조입니다.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단순한 수소가 아닌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중수소 분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중수소는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중성자, 그리고 하나의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인 만큼
중수소, 분자는 이들 모두가 2개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헬륨은 하나의 원자로 거동하며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모두 2개로 이루어져 중수소 분자와 같은 질량을 갖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기체에서 음속은 꽤나 많이 차이납니다. 단일 원자인 헬륨에서는 더욱 빠른 973m/s지만 선형의 중수소 분자에서는 888m/s를 보입니다. 단원자 기체는 에너지를 오직 병진 운동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압축 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음속이 더 빨라집니다. 반면 이원자 기체는 에너지를 병진 운동뿐 아니라 회전 운동에도 저장해 온도 상승과 음속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용액마다의 음속 차이와 원인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장 친근한 이온성 화합물인 소금, 즉 염화소듐은 중성 상태의 원자로부터 전자가 이동해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전기적인 인력을 통해 결합해 결정을 이루는데 물에 닿게 되면 물 분자들에 의해 떨어져 나오며 안정화되어 이온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물질의 용해이며 처음 상태보다 전자가 더 적은 양이온과 더 많은 음이온의 크기 차이는 음속 결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인이 됩니다. 물에 녹아있는 이온의 크기를 결정하려면 주위에 몇 개의 물 분자들이 둘러싸 함께 거동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수화수라 부르는데 많은 이온의 모식도에서 주위에 4개 혹은 6개의 물 분자들이 감싼 형태로 그려져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수화수를 갖습니다. 단일 이온이 입자 형태로 돌아다닌다기보다는 크기와 강도에 따라 입자일지, 무너진 구조체일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염화소듐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듐 양이온의 직경은 0.102나노미터, 그리고 염소 음이온의 직경은 0.180나노미터로 전자가 더 많은 염화이온이 거대합니다. 수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듐 양이온의 수화 직경은 0.276나노미터로 증가하며 염소 음이온은 0.391나노미터로 변화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각자 물 분자에 의해 더 커지는 것으로만 생각되지만 변화량을 함께 따져본다면 같은 1의 전하량이어도 소듐 양이온의 증가량이 훨씬 더 크죠. 이를 이온 분위기라는데 주위에 영향을 주는 이온들의 상대적 크기와 전하 분포, 그리고 이온 결합에서의 중심 역할 차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이온은 작고 전하가 집중되어 주위 음이온들과 강하게 결합해 구조를 단단히 만들고, 음이온은 크고 전자구름이 퍼져 있어 결합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구조적 강성이 약해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양이온이 우세한 용액은 고체처럼 강한 분자 간 결합을 형성해 음속이 빨라지지만 음이온이 우세한 용액은 반대로 액체 유동성이 강화된 특성으로 음속이 느려집니다. 이론상 예측되던 결과들은 실험적으로도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낮은 염 농도에서 물속 음속은 전해질 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별적인 기여도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유 음속 개념을 도입해 이온이 음속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했는데 이전의 추론처럼 양이온은 물속 음속을 증가시키고 음이온은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온 분위기 주위 수화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염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물질을 녹이냐에 따라 음속을 빠르게도 느리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물에 무엇을 녹여야 가장 빠른 음속이 만들어질지가 아닐까요? 이번에도 답은 친숙한 소금입니다. 동일한 농도일 때 염화소듐과 염화칼슘, 황산마그네슘, 그리고 염화포타슘 중 염화소듐에는 1775m/s의 가장 빠른 음속이 확인됩니다. 양이온 크기가 작아 높은 강성과 고체 유사 효과가 만들어지며 결합한 음이온은 상대적으로 작아 음속 감소 효과는 덜합니다. 또한 분자량이 작아 밀도 상승폭이 적어 음속 감소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매질의 용질이 녹아들 때 음속 변화는 의외로 실제 측정 기술로도 사용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핫 초콜릿 효과입니다. 우유에 초콜릿 가루를 넣으며 컵을 스푼으로 두드리면 울리는 소리가 같은 세기로 쳐도 점점 더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후 완전히 녹게 되면 다시 높이가 내려가게 되는데 초기 교반 시 액체에 포함된 기포가 액체 속 음속을 감소시켜 주파수를 낮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탄산음료 등 기포가 발생하는 음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은 공기보다 약 800배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공기는 물보다 15,000배 높은 압축성을 갖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광대역 음양 공명 용해 분광법, 줄여서 바즈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개발된 분석과학 분야의 기술로 핫초콜릿 효과에서부터 탄생합니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될 때 생성되는 소리 주파수 변화를 분석해 정보를 얻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예로 의약품과 위조품을 분간할 때 물에 넣었을 때 용의 음향 패턴으로 분간이 가능합니다. 용액의 성분과 농도, 즉 염도가 음속에 관여한다면 우리가 바닷속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나에서도 이 모든 것이 고려돼야만 정확한 정보가 얻어지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음향 탐지에서는 온도와 염도를 고려합니다. 이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는 염도가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유체역학적 분석과 결합해 모든 것을 실제로 계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음속은 공기, 물, 금속의 단순한 구분만이 아닌 매질의 성분과 분자 구조, 그리고 농도 모두에 의존적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순수한 물보다 용액에서 음속이 보편적으로 더 빨라지며 용액을 구성하는 양이온은 높은 강성으로 음속을 증가시키고 음이온은 반대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다양한 염용액 중 소금물에서 음속은 가장 빨라 순수한 물보다 20%가량 높습니다. 이온과 성분을 제어할 수 있다면 초음속의 경계를 마음대로 조절해 소닉붐 억제를 구현하거나 음압 폭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